다세대 빌라 공급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만큼 다세대 빌라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다세대 빌라 쪽은 아예 전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 빌라에 가는 세대들도 어딘간 가야 되는데 그 수요들을 경기도나 인천에서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물량이 없어요. 경기도도 다세대 빌라를 공급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2025년도가 생각보다 공급 이슈가 더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아요. 똘똘한 한 채 전략을 가게 되면요, 그냥 똘똘한 한 채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지방이 죽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정말 똘똘한 한 채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면 하시면 좋겠는데 그럼 지방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방이 실거주를 하면서도 서울에 집을 산단 말이죠. 일기 신도시 아까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나자마자 또 지금 막 갑자기 뭐 탄핵 정국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뭐 이 추진 동력이 또 뭐 없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여기 당첨이라고 해야 될까? 뭐 대신 분들은 좋아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맞는 게 맞고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건 두 가지인데 제가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이 책에도 썼지만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그러니까 노후계획특별법으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이 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재건축 사업과 똑같이 가는 겁니다. 조금 더 혜택만 있을 뿐이고 기간을 단축해 준다는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들인데 자체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없으면 못 가요. 선도지구 지정이 돼도. 그나마 사업성이 높았던 것이 분당이기 때문에 분당은 좀 높은 편인데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추가 분담금을 얼마큼 내려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감당 못한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건축비가 지금 30평대 같은 경우는 3억에서 5억은 무조건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그거 감당 못하면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재작년이긴 하지만 상계주공 5단지에서 추가 분담금 5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시공사를 결국 해지해버렸는데 상계동이 못 받을 정도면은 분당 빼고 나머지 신도시들은 한번 고민해 볼 것 같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선도지구 지정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것들일 수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탄핵과 상관없이 여기는 자체적으로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용적률 좀 풀어주고 해서 사업성이 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쉽지 않은 분담금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럼 지금 나머지는 더 힘들겠네요. 서울에 오늘 뉴스인데요. 신반포 16차인가? 추가 분담금이 12억이래요. 네. 거기는 뭐 근데 너무 작은 평수들밖에 없어가지고. 79제곱미터. 네. 근데 어찌 보면은 이제 이런 일기 신도시도 대부분 다 중형이에요. 중소형이에요, 소형. 그래서 아마 추가 분담금 대부분 다 중형 이상 가고 싶으실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평형대를 유지하거나 넓혀가고 싶으실 텐데 추가 분담금 많이 내야죠. 어쩔 수 없죠. 그거 감당하는 곳이 쉽지는 않다. 웬만한 지역들은 내기 어렵죠, 사실. 뭐 그렇죠. 5억을 내면서 신축을 받는 게 물론 뭐 그걸 팔고 이사 가실 분들은 뭐 전략적으로 선택하겠지만 난 여기 계속 살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5억이 어디서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도지구가 진행이 좀 더딜 수도 있기 때문에 탈락한 곳들을 차라리 지금 실망 매물을 잡아라. 그거나 이거나 비슷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유료 강의에서 푸는 노하우 중에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솔직히 1차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1차에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정되지 않는 단지 중에서도 사업성이 높은 단지들은 그냥 갈 거거든요. 분당은 웬만하면 다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분당 정도는. 서현동, 정자동, 순회동은 그냥 웬만하면 갈 것 같거든요. 그런 데들은 선도지구 지정과 상관없이 어차피 지정을 해줄 테니까 진도 나가고 있으면 지정을 해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들이 좀 살짝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진도가 안 나간다, 실망으로 나올 때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이주 대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주 단지도 안 만들고 그냥 가겠다 뭐 이런 정책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속도를 빨리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러면 또 전월세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인근 지역 막 전월세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부시기 시작하면? 저는 좀 전월세 문제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거기가. 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리고 거긴 좀 계속 또 재건축해서 새로운 아파트 입주를 많이 하고 있고 생각보다 주변에 또 새 아파트들이나 물량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광주시라고 하는 또 배우소가 있고요, 용인시도 있고 지금 교통만 연결됐기 때문에 화성시나 오산도 다 같은 생활권, 수원도 굉장히 집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거 다 활용하면 됩니다. 한 단계씩만 옆으로 가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주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발생해서 오른다라고 하면 사업성은 더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문제들보다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걱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주 단지 저는 안 만드는 것들을 찬성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거 이주 문제, 이주 단지 만들다가 결국 흐지부지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만 또 몇 년 걸리니까. 이주 단지를 만들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서울에서 개포주공 단지 재건축할 때 이주 단지 만들었어요? 안 만들잖아요. 그냥 주변에 알아서 퍼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또 자가도 있고 임차도 있는데 자가로 사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임차로 사는
하는 분들은 거의 문제가 안 되거든요. 임차가 반이에요. 네. 문제가 될 이유가 없죠. 뭐라 가서 찾아가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당이나 이런 데는 이제 사업성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다. 뭐 네. 나머지는 부수적인 문제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요번 이제 경기도 부동산의 힘 요 책에도 이제 뭐 당연히 다루시겠지만은 네. 이 공급에 대한 우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한켠에서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도 공급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꼭 신축만 공급이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온단 말이죠.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구축도 공급이고 신축도 공급입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되면 그걸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신축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는 것들이고 플러스 알파만 되는 것이라서 기본적으로 공급은 다 구축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라 구축 중에서 대부분 거래가 되고 신축은 일부 거래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신축이 왜 중요하냐면은 구축에서 신축으로 빠져나가는 수요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빠져나가면 왜냐면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누구나 처음부터 신축에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하거든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구축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네. 세대를 만드는 세대들은 구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축으로 빠져나가는 세대들이 없으면은 구축들도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신축 구축 섞어가지고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네. 서울은 일단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경기도에서는 충분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31개의 시군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수요가 없는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기존 매물이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될 텐데 인기가 많은 지역은 서울과 똑같거든요. 과천, 성남 뭐 이런 데들은 수요가 훨씬 더 많아요. 공급된 것보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그냥 서울에 있는 아파트랑 똑같이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죠. 경기도도 신축 그 뭐 착공이나 뭐 준공 물량 내년에 뭐 준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경기도는 공급 부족까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족이 아니다라고 제가 정확히 판단드릴 수 있는 그 기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가 역대급으로 적습니다. 내년에. 서울은 줄진 않아요. 올해 똑같습니다. 근데 올해가 적기 때문에 너무 적으니까. 적으니까 똑같이 가는 건데 경기도는 한 4만 세대가 줄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서울은요. 만약에 뭐가 수요에 포화가 생기면은 인천이나 경기도가 받아줘요.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네. 생각보니. 그래서 알게 모르게 특히 2020년도, 2021년도가 피크였는데 그때 인천이 되게 많이 막아줬어요. 근데 인천이 막아주지 않았으면 더 올랐을 거예요. 그 폭등 시절에도. 네. 그래서 2022년도까지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2022년도에 좀 많이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천이 물량이 많았거든요. 근데 2023년도부터 인천이 물량이 없어요. 인천도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2023년도, 4년도에 살짝 반등한 것은 경기도나 인천이 충분히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내년이 문제가 뭐냐면은 서울도 적고요. 인천도 적고 경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다 서울에 몰입해 계신데 서울이 올해보다 입주 물량이 조금 많아요. 상반기 때. 네. 그것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래봤자 2만 세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기도가 4만 세대가 줄고요. 인천이 한 5천 세대가 줄어요. 네. 그러면 여기 조금 몇천 세대 느는 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그 얘기 아직 안 나왔는데 다세대 빌라 공급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만큼 다세대 빌라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다세대 빌라 쪽은 아예 전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 빌라에 가는 세대들도 어딘간 가야 되는데 그 수요들을 경기도나 인천에서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물량이 없어요. 경기도도 다세대 빌라를 공급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2025년도가 생각보다 공급 이슈가 더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경기도가 제가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경기도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의 수요를 받아주는 입지가 있고 자체 수요의 입지가 있는데 양쪽 다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것 같다. 그런 측면으로 주목할 입지들은 어떤 것들인지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뭐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이제 빌라 쪽 착공은 진짜 뭐 거의 뭐 반토막이 뭐예요. 뭐 더 줄었는데 거의 뭐 4분의 1 오피스텔도 토막. 그렇고. 예, 4분의 1 근데 그쪽도 사실 40% 정도의 물량을 또 보유하고 있는 어찌 보면 주택의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그러니까 전체로 40%인데 이게 네. 저가 지역에서는 더 50% 많겠죠. 이상이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쪽도 지금 어찌 보면 그 안에서 또 이제 신축 또 선호 현상들이 막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이런 거를 지금 해결하자고 지금 공시가격 5억 이하, 그러니까 뭐 시세로 치면 7, 8억까지는 뭐 무주택으로 취급해준다 이런 정책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댓글들 막 달리는 게 있거든요. 뭐 이거 사도 되냐. 우선 빌라 하나 사놓고 살면서 청약 노려보겠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괜찮은 좀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전 빌라 투자에 대해서는요 어설프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빌라는 시세가 기본적으로 오르지 않는 상품이에요. 완전 순수 실거주용이고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월세 받는 용도로 보통 활용을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감가상각도 심하고 관리도 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단타를 잘하거나 아니면 관리를 해서 정말 임대 사업을 철저하게 하실 분들 아니면은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채 사가지고 시세 올라가는 것들 바란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굳이 그렇게 살 거면은 그냥 전세나 월세 들어가시지 왜 사갖고 들어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깔끔하게 무주택으로 가는 게 낫지. 아니 그래도 이제 요거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거주는 되는데 이제 무주택 취급을 받으니까. 예. 근데 사실 무주택 취급받는 건 뭐 오피스를 사도 되는 거니까요. 맞죠. 예. 차라리 뭔가 좀 그래도 투자성이 있는 것들을 사시는 게 맞죠. 그래서 재개발 빌라를 사고 이제 무주택 취급을 받겠다 뭐 이런 전략을 쓰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청약제도가 또 바뀌어버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그 정부 정책에 이렇게 체리피킹 하려고 하다가 또 꼬이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부동산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상상도 못하는 방법들을 다 갖고 와요, 진짜. 네. 야, 청약이 이런 게 있어서 다주택지들도 청약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세금도 마찬가지고 대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 재개발도 다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정책을 만드신 분들도 모르는 네. 틈새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끔 가다가 저도 이제 공공 세미나 가면은 거기서도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아이디어로 갖고 와서 또 막 규제 정책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런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공부들을 더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부동산 내 집 마련은 그냥 단순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꼭 청약이 아니더라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축 사는 것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저는 그냥 오히려 청약 공부해서 청약으로 당첨되면 좋겠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가점이 안 되거나 돈이 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확률이 낮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라도 뭐 갭 투자라도 빨리 시작해 보시는 게 또 오히려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갈아타기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 지방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뭐 기다렸는데 네. 계속 지금 지방은 안 좋고 서울은 또 계속 막 원베일리 막 올라간다고 얘기만 들으니까 네. 지금이라도 팔까 막 이런 생각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주요 단지들에 실제 거래되면은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띄워봐요. 네. 5분의 1은 지방 분들이에요. 심지어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있어요. 그러면은 네. 지방 거 다 팔고 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 분들이 돈들이 있는 분들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정도의 집을 살 정도면 돈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방 걸 정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는데 조금 더 많아진 것뿐입니다. 근데 지방 분들은 어차피 지방에서 실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 투자 용도로 지방은 뭐 전월세 하시면서 서울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제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지방도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서울처럼 막 극단적으로 많이 몇 억씩 올라가진 않지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사서 적당한 시점에 팔고 계속 상급지 갈아타기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대구인데 대구가 그렇게 어려워 보여도 최근에 수성구는 꽤 많이 올랐어요. 물론 네. 정고점 회복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생각보다 바닥보다는 많이 올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 1년 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은 수익률이 꽤 됐어요. 오히려 서울 투자한 것들보다 금액은 낮겠지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더 높았다고 볼 수 있는 네. 것 중에 하나거든요. 미분양도 많았었고 미분양을 할인 분양으로 사셨던 분들은 정상가로 팔아도 굉장히 큰 이익이 됐었거든요. 또 비규제 지역이기도 했었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방에서도 괜찮은 수요 있는 입지들은요 조정이 되면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실거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방에 계시는데 굳이 뭐 서울에 사놓고 전월세를 계속 산다라는 거는 또 그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셔도 되는데 말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네. 너무 피곤한 일일 것 같아요. 예, 투자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 네. 또 실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과거에 뭐 한 10년 전, 15년 전이랑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은 보통은 그래도 서울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좀 지방이 침체됐다가 또 이렇게 또 서로 막 순환도 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네. 지금은 꽤 오랜 시간 지금 서울만 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은 또 상대적으로 계속 이렇게 눌리다 보면은 또 어찌 보면 투자 가치랄까요? 뭐 이런 건 또 지방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안 가고 있는 이 분위기 이게 나중에 역전이 될 수도 있을까요? 뭐 지방이 막 확 뜨는 왜냐면 또 인구 감소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방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전국에 17개 광역 지자체가 있는데 인구가 유일하게 증가하는 지자체는 딱 3개입니다. 경기도, 인천, 세종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외 지역들이 인구가 감소하는 게 사실이고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지방이 아무거나 사시면 안 돼요. 분명히 지방에서도 인기가 있을 만한 수요가 있을 만한 것들을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절대 금액은 서울처럼 확 올라가지는 못해요. 수요가 네. 그만큼 없으니까. 근데 말씀드렸는데 수익률만 놓고 보면요. 지방이 더 높을 거예요. 예, 그건 확실합니다. 예. 투자금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기 적으니까. 때문에. 예, 그리고 갭도 작아요. 그래서 사실 보다 보면요, 이 정도 뭐 7, 8촌에 이 정도 좋은 거 산다고 막 하는 동네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섣불리 뭐 살 수가 없는 뭐 지금 네. 규제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네. 그럼 이 규제가
풀리면 만약에 다주택자 규제가 풀리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지방에 집을 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아우 나 이제 다시는 다주택자 안 해 뭐 이런 분들도 좀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2020년도에 종부세 폭탄을 맞으셨던 분들 그리고 또 취득세 지금 아직도 12.3% 받으시는 네. 분들 같은 경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막 집단적으로 사고 막 차떼기 타고 막 이렇게 하진 않을 텐데 분명히 지방과 수도권을 분리해가서 서울과 분리해서 취득세 완화만 해줘도 지방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살 거고. 왜냐면 취득세 완화만 하면 가죠.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지방은 솔직히. 이게 너무 매력적인 가격대가 많아가지고 네. 취득세 완화만 하면 저도 꽤 많이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시 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지방도 좀 살아나야 거기에 네.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또 자산이 또 정리도 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지방은 완화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이게 정말 관계가 없는 분야인 이복형 금감위 위원장도 네. 지방은 규제하지 말아라라고 노골적으로 할 정도로.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세금 쪽에서만 규제를 완화해주면은 지방은 수요가 좀 붙을 것 같아요. 조정 많이 되겠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은 지방을 가는 거를 추천은 안 하시나요? 지금 당장 요 상황에. 요거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유료 강의에서는 추천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까지 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 아직은 그 선발대로 갈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수익을 내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럼 일반적인 분들은 경기도 정도에서 멈춰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거주 정도. 예, 경기도는 이 정도 책만 봐도 할 거 되게 많거든요. 제가 많이 추천해 드렸는데 경기도 이남 지역들은요 할 거 되게 많긴 해요. 근데 네. 조심하셔야 돼요. 할 것들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아직은 좀 약간 좀 전문가의 영역이네요. 약간 그렇죠. 좀 일반 실거주자라기보다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되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뭐 정책의 영향도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다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살기 좋은 집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같고 그쵸. 그리고 이제 그런 곳들 중에서 이제 똘똘한 한 채의 정책 때문에 좀 서울 수도권이 좀 당분간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요 기조는 그래도 조금 더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런 기조들이 이렇게 바람직한 기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이렇게 나오게 된 것들은요 투기꾼 때문이 아니에요. 보셨지만 최근 3, 4년 동안 투기꾼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요. 이거는 정책 잘못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똘똘한 한 채 전략을 가게 되면요 그냥 똘똘한 한 채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당연한 거잖아요. 지방이 죽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정말 똘똘한 한 채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면 하시면 좋겠는데 그럼 지방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방이 실거주를 하면서도 서울에 집을 산단 말이죠. 굳이 서울 수요를 더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방은 그냥 풀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규제를 아예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냅둬도 수요가 빠지고 있거든요. 어차피 인구 감소가 하고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방은 아예 그냥 다주택을 하던 백채를 하던 냅두시는 게 오히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서울에 막 60억, 100억짜리 살 돈이 사실은 지방으로 막 이렇게 가는 것도 그렇죠.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걸 이제 안 가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더 양극화가 심해지면 또 국민들 전체적으로는 또 이제 박탈감이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네요. 이게 꽤 오래 가고 있네요. 지금까지 스마트 튜브의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현장 분위기부터 이제 25년도 부동산 전망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경기도 부동산의 힘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별책 부르기 너무 좋습니다. 완전 올칼라치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100만 원 가치는 있을 거예요. 네, 이 부록도 이제 주니까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